Up until the 1920s, everyone thought the universe was essentially static and unchanging in time. Then it was discovered that the universe was expanding. Distant galaxies were moving away from us. This meant they must have been closer together in the past. 그는 말했습니다. 단 세 가지 기본 재료만 있으면 우주를 만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물질, 두 번째는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공간이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하나의 방정식으로 인해 질량이 곧 에너지고 에너지가 곧 질량이라는 사실을 밝혀졌죠. 즉 우주를 만드는 데는 단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에너지와 공간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막대한 에너지와 그것을 담아둘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 바로 우주의 재료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와 공간은 어디서 왔는가? 지금부터 약 90년 전 미드 빅뱅 이론의 배경으로 유명한 도시 파사데나에 있는 윌슨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던 41살의 에드윈 허블은 하늘에 박혀있는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주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린 이 위대한 논문의 이 그림은 우주의 범위를 미친 듯 확장시켰습니다. 이 그림에서 알아야 할 것은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드윈 허블은 그 기울기를 K로 나타냈고 당시의 K 값은 500이었죠. 그렇다면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에너지와 공간은 어디서 왔는가? 내 주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의 점에서 탄생한 빅뱅으로부터 왔습니다. 빅뱅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것과 같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빅뱅으로부터 왔습니다. 빅뱅이 일어난 순간 우주가 존재하게 됐으며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우주는 부풀어 올랐고 그 부풀어 오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죠. 처음 만난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뭘 먼저 물어보나요? 서로 이름을 주고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우주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물어보겠죠.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나이는 주민등록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9땡땡땡땡 1땡땡땡땡 90년도에 태어난 남자. 사람의 정보는 너무 쉽게 알 수 있고 주위에 널린 돌들의 나이조차 방사선 원소 측정을 통해 비교적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의 나이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자체의 나이는 어떻게 알아낼까요? 만약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이 존재하며 우주가 창조되는 그 순간을 보고 싶어서 빅뱅이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 가고 싶다면 몇 년 전으로 타이머를 돌려야 될까요? 2020년 현재로서 가장 정확한 답은 약 145억 년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현재 145억 살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알아낸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의 나이를 알아내는 방법을 말하기 전에 아주 기초적인 용어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적세편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들리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렇게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빛의 파장은 짧아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의 파장은 늘어난다. 이게 적세편입니다. 에드윈 허블은 은하들의 적세기동 값을 측정하여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와 거리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간단합니다. 속도 V는 허블 상수와 거리의 곱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것이 없었다면 이제 끝났습니다. 처음에 우주는 가면 갈수록 팽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지구에서 정말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도 수백억 년 전에는 지구의 바로 옆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우리로부터 d 거리만큼 떨어진 은하를 생각해 봅시다. 이 은하는 허블 상수 곱하기 d만큼의 속도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때 우리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라고 배웠죠. 그러면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거리는 앞에서 d였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d입니다. 따라서 d는 사라지게 되고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가 됩니다. 2018년 플랑크 위성팀이 발표한 가장 정확한 허블 상수의 값은 67이며 1메가파섹은 3.086 곱하기 10의 19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값을 넣고 계산하면 나오는 값은 4.6 곱하기 10의 17제곱초이며 이 수치를 횟수로 환산하면 145억 8천만 년입니다. 이게 바로 우주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허블 상수는 계속하여 수정되며 조금씩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더 정확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145억 8천만 년 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웰컴 투 더 유니버스의 저자 마이크 스트라우스는 이 사실을 두고 말했죠.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우리의 방정식으로는 답할 수 없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빅뱅의 순간 무한한 밀도를 예측한다. 과학에서 어떤 방정식이 무한대라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그 이론은
불완전하다는 의미다. 즉 아직까지 우리 과학이 만들어낸 방정식으로는 우주의 초창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틀린 걸지도 모르죠. 뉴턴도 틀렸는데 아인슈타인이 틀리지 않는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을 보려면 빅뱅이 일어난 순간, 즉 145억 년 전의 대폭발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멀리 볼수록 우리는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145억 8천만 년 전에 태초의 빛은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태초의 폭발 이후 30만 년이 지난 뒤 생겨난 빛은 지금 전 우주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득한 옛날에 존재했던 그 대폭발의 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도달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우주의 팽창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으니까요. 145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난 그 순간의 빛을 볼 수만 있다면 우주의 진리를 이해하게 된 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발견될 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다.